미국 아재의 미국 주식 이야기.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미국 아재의 미국 주식을 유지시키는 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 5월 7일 금요일 회원 워크숍을 미리 녹음해서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같이 줌으로 할 수 없을 것 같아서요. 미리 녹화해서 여러분께 나눠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단기 매매 기법을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존버니, 장기 투자니, 스윙이니, 데이 트레이딩이니 여러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주로 여러분이 하시는 거는 스윙 내지는 장기 투자 아니면 강제 존버가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이런 지식과 이런 경험이 쌓이면은 단기 매매를 좀 하실 수 있는 어떤 찬스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를 위해서 이 차트에서 어떻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승률이 높은 매수와 매도의 타이밍을 잡는지를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단기 매매를 할 때는요, 가장 주의 깊게 보는 것이 5일 평균선과 20일 평균선입니다. 단기 매매는 5일 평균선, 20일 평균선만 고려하시면 돼요. 그 이유는요, 이동 평균선이라는 게 종가의 주가들의 평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단기 매매를 하는데 5일 평균선이면은 일주일 평균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이고, 20일 평균선이라는 거는 한 달 혹은 4주간의 평균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 정도의 인포메이션만 충분히 있으면 단기 매매를 결정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단기 거래는 한 달 내로 마무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은 단기 매매를 한다는 것은 작은 기간 동안에 많은 액수를 투자를 해서 단기 수익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비용이 장기적으로 묶여 있으면은 아무래도 현금의 융통이나 다른 부분 투자하는 데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단기는 정확하게 단기 기간으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단기 거래는 매수 전에 수익과 손실의 범위를 미리 예측해 놓고, 혹은 실수해서 매수를 했을 때 바로 엑짓할 수 있는 그런 플랜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손실과 수익의 범위를 미리 예측하는 것은 보통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 툴을 사용하시면 대략의 범위를 잡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디어를 예를 드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매수 타이밍이 됐어요.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지금 아시겠지만 디어가 계속 상승으로 쫙 올라오다가 지금 횡보를 꽤 오랫동안 했어요. 그리고 오늘 전고점을 뚫으면서 볼륨이 평균 볼륨보다 높이 올라갔어요. 이럴 때 보통 매수 사인으로 보고 매수를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매수 사인을 본다는 자체는 이러한 패런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 이거는 어떤 툴을 가셔도 좀 심볼은 다르지만 이렇게 있어요.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이라고요. 전 고점에서 바로 전 저점을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요, 대략 이런 피보나치 수열에 의거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매수점이 되는 부분이에요. 매수점은 386 근처에서 매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로스로,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다가 올라가지 않고 내가 신호를 잘못 봐서 이게 떨어졌을 때,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럴 때는 존버하는 게 아니라 약간의 손실을 보고 빨리 나오셔야 돼요. 그럴 때 그런 로스를 어디에 맞추느냐, 그럴 때 보통 이렇게 피보나치에서 이 중간 지점 정도, 그럼 이곳에서는 378, 이 정도의 로스를 걸어 놓는 거죠. 그리고 내가 계획하는 수익률은 대략 맥시멈 이 100%로 보이는 이 간격,
그 간격만큼 올라가는 만큼을 단기 수익으로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거죠. 일단 예측은 그렇게 해놔서 보면은 이제 이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움직임을 내가 기대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주가의 움직임이 이 정도에서 움직였을 때 나는 수익을 단기간에 챙기고 나올 것이다. 그렇게 미리 계획을 세워놓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단기 매매를 하셔야 돼요. 이제 이런 추세로 올라가면서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상승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어떻게 매도를 하는지 그 부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를 할 때 일단 매수를 해야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매수의 기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수는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째, 주가가 5일 평균선 위에서 움직일 때, 그리고 둘째, 5일 평균선과 20일 평균선 사이에서 주가가 움직일 때, 그리고 셋째, 20일 평균선 아래에 주가가 움직일 때, 이런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이런 세 가지 경우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매수를 할지 그걸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가가 5일 평균선 위에서 머물고 있을 때 내가 매수를 할 때는 어떤 부분을 주의하셔야 하냐면요. 첫째, 주가가 5일 평균선 위를 계속 상회하고 있을 경우에는 보통 강한 종목들이 5일 평균선 위에서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점과 어려운 점은 무엇이냐면은 매수점 잡기가 다른 경우보다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고점에 물릴 가능성이 높아요. 바로 내가 사고 꺾여서 내려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을 이용해서 내가 손실을 빨리 손절을 할 그럴 구간과 그리고 익절을 할 구간을 미리 정해 놓고 그렇게 스탑 로스를 걸어 놓는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너무 이 종목이 강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홈디포나 오로네이션이나 또 뭐가 있을까요? 커스코 같은 그런 종목이에요. 계속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 그럴 때는 5일 평균선보다 위에 있을 경우에 내가 꼭 사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는 일단 연속 상승을 하는지 이틀에서 3일 정도를 지켜보셔야 돼요. 이제 그리고 보통 이틀 3일 올라갈 경우에 아침을 꼭 보셔야 되는데 장이 열릴 때 연속 상승을 할 때 한번 이 순간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해 가지고 장이 열리자마자 주가가 확 밀리는 경우가 있어요. 내려가는 경우. 그럴 때가 매수 타이밍이다. 보통 이럴 때는 그렇게 밀렸다가 다시 반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5일 평균선 위에서 매수하는 거는 좀 더 경험이 많이 필요하실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매수를 할 때는 3번 정도로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내가 계획을 세웠어요. 3번. 그런데 그 다음에 매수 기회를 못 참았다. 그러면은 뭐 3분의 1만 가지고 수익을 올리는 거죠. 이번 케이스는. 그리고 주가가 5일과 20일 평균선 사이에서 움직일 때 비교적 매수 타이밍을 잡기가 쉽습니다. 여기서 보는 매수의 신호는 차트가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은 좋은 거겠죠. 그렇죠? 그럴 때는 매수 타이밍이에요. 그리고 내려가는 구간. 그러니까 5일선과 20일선 사이에 있는데 거기서 오르락 내리락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내려가는데 거래량이 상당히 없으면서 내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급격하게 내려가지 않고 그럴 때는 그때 매수를 해도 되는 그런 사인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지켜보시다가 갑자기 볼륨이 많이 들어오는 날이 있어요. 이제 그런 날 매수를 하시게 되면 바로 5일선 위로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죠. 그래서 여기 말씀드린 이 매수 신호는 그 신호에 사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신호를 보시면서 이제 내가 매수를 할 준비를 해야 하는구나. 그거를 이 A와 B를 보시면서 확인을 하시고 계속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급격히 볼륨이 많이 들어오면서 매수량이 증가하는 거죠.
그러는 날 매수를 하시면은 아주 유리하게 매수를 할 수 있죠. 이 방법도 역시 3번 정도 꼭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안전하고 유리합니다. 그럼 마지막 매수 기법. 주가가 20일 평균선 아래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20일 평균선 아래로 있다는 거는 약간 주가가 처지는 분위기인데요. 그때도 매수 신호가 있어요. 거래량이 급증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식시장에 있어서 주가가 올라가려면은 볼륨, 거래량이 증가돼야 돼요. 그래서 거래량 증가를 항상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도지 아시죠?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얇게 캔들스틱이 만들어지는 거 딱 중간으로 나눠지면서 도지 혹은 양봉이 나오면 그때는 바로 매수 신호인 거죠. 이것도 역시 3번 정도 꼭 분할 매수를 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이 매수를 하셨으면 운이 좋아서 계속 상승으로 갈 수도 있고요. 매수를 했는데 약간 주가가 밀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럴 때도 매수 타이밍을 보는 거를 다시 적용을 하시면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매수를 하시면서 올라가셔도 되는 거죠. 하지만 주가가 내가 예측했던 손절 구간에 딱 걸린다. 그럴 때는 이번 종목은 내가 매수를 하지 않아야 하는 그런 타이밍인 거죠. 그것도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매수를 했고 보유를 하고 있는데 쫙쫙쫙쫙 이제 잘 올라간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수익을 실현하려면 또 단기 매도의 기법을 아셔야 되잖아요. 단기 매도의 기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5일 평균선 위에서 매도하는 방법, 그리고 5일 평균선과 20일 평균선 사이에서 매도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5일 평균선 위에서의 매도 신호는요,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장대 음봉이 생긴다. 그러면 그때는 단호히 나오셔야 돼요. 그렇죠? 아무리 내가 산 주가가 쭉쭉쭉쭉 올라가다가 주춤하는데 그게 뭐 볼륨이 평균 볼륨 정도 된다. 그러면은 일단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그게 갑자기 장대 음봉으로 내려가면서 볼륨이 커진다. 그럴 때는 아주 단호하게 팔아버려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투에서 잡지 못하고 귀에서 팔아도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매도는 보통 2번 정도 50%, 50% 아니면은 뭐 60%, 40% 아니면 40%, 60% 이런 식으로 분할해서 매도하는 게 권장되는데 한 번에 다 매도를 할 경우에는 혹시라도 다시 반등을 할 수 있을 때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를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대부분 이렇게 2번 정도 매도를 하는 게 보통 통상적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매도는 혹시 올라가면 어떡하지? 그런 기대를 갖지 마시고 딱 계획된 대로 딱딱 매도를 하셔서 끝내버리시는 게 이런 단기 매매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5일과 20일 평균선 사이에서 매도를 하는 방법은 매도 신호가 5일 평균선 아래로 떨어지면서 음봉이 발생하죠. 그러면서 역시 거래량이 증가된다. 그러면 그때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똑같죠? 그쵸? 5일 평균선 위에 있을 때는 일단 음봉이 발생하면 무조건 팔아버리고 5일과 20일 평균선 사이에서 매도할 때는 5일 평균선 아래로 떨어지면 바로 매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설명이 애매하긴 한데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일단 여러분이 산 종목은 일단 5일 평균선 이 위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단기 매수를 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단기 매수인데 아주 꼭대기에 있었을 때도 음봉이 생기면 바로 매도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5일 평균선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럴 때는 무조건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떨어졌을 때는 그것도
매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도의 기법은 5일선과 20일 평균선 차이를 굳이 생각할 필요는 없고, 일단 음봉이 발생하면서 거래량이 증가되면 그때는 단호하게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기 매매 기법을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사용됐으면 하고, 이 부분을 좀 연습을 해 보시려면은 현금으로 하지 마시고요. 기존에 여러분이 생각하셨던 그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 종목의 차트를 보시면서 이렇게 뒤로 가면서 한번 보세요. 아, 요때는 내가 팔았어야 되는구나. 요때는 내가 샀어야 되는구나. 이럴 때 이 캔들스틱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었구나.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가상의 시나리오를 이렇게 과거 속으로 가서 한번 해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적용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우리 회원 워크숍을 이렇게 마치고요. 혹시 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거나 그러신 분들은 디스코드에다가 질문을 해주시면은 시간이 되는 대로 영상으로 답변을 드리든지 그렇게 다시 여러분과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주말 편안히 쉬세요. 감사합니다.